네, 오늘은 동형진행의 명칭을 붙이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여러 개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동형진행의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동형진행을 도대체 어떤 이름을 붙여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해년마다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잦아서 영상으로 만들게 됐어요. 동형진행의 이름이 많아지는 이유는 동형진행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동형진행의 정의는 특정 프레이즈를 동일한 음정 구조 혹은 동일한 선율 형태, 동일한 혹은 유사한 화음 구조로 위로 올려가면서 반복하거나 밑으로 내리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동일한 음정 구조와 동일한 선율 형태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화음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동형진행이다 보니까, 여기서 음정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냐, 화음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냐, 선율 구조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음정의 관점, 화음의 관점, 선율 구조적 관점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음정 간격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음정 구조라고 하면 결국에는 음정 간격이 위로 올라갈 때 같은 음정 간격을 가지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갈 때 같은 음정 간격을 가지면서 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카테고리가 한 번 더 나눠져요. 조적 동형진행 혹은 진정 동형진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조적 동형진행은 우리가 기몽인 화성학에서는 동일 조성 내의 동형진행, 그리고 진정 동형진행은 전조적 동형진행이라고 말을 해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진정과 조적이라는 단어를 이미 푸가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푸가에서 응답의 명칭을 말할 때 쓰이는 뜻이랑 똑같아요. 조적이라는 말은 한 조성 내에서 쓴다라는 뜻이고, 즉 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 조성 내에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정 간격의 변화가 허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적 동형진행의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 이화성진행, 사마음의 화음의 진행과 부칠화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화성진행이죠. 도부터 시작해서 5도씩 밑으로 하행을 했을 때 다시 도로 돌아오는 주기성을 띠는 화성 진행이에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왜 4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것은 5도씩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위로 올린 건데, 우리가 보통 4도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항상 조성음악에서는 5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도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도부터 시작해서 5도씩 아래로 하행하는 와중에 하에서 시로 갈 때 가모도가 발생을 해요. 근데 사실 앞에는 완전 5도고 뒤에도 완전 5도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동형진행이 형성이 되려면 여기도 완전 5도가 돼야 되는데, 만약 완전 5도를 만든다면 시의 플랫이 되면서 조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 끊음에 플랫이 되면 조가 바뀌죠. 그리고 이 C 플랫을 기준으로 완전 5도씩 밑으로 내리면 계속 플랫이 붙게 되면서 계속 조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작곡가가 C 조성 내에서 만약에 곡을 쓰기를 원한다면, 하지만 이 5도씩 밑으로 내려가는 그 화성진행의 효과를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파에서 C로 넘어갈 때 가모도를 사용해야만 조가 바뀌지 않고 C 조성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음정 간격의 바뀜이 허용되는 것을 조적 동형진행이라고 합니다. 푸가에서도 조적 응답은 주제랑 음정 간격이 변형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미 다 공부했었던 내용이겠지만 단조에서는 가모도의 음정 간격이 생기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뒤에 라플렛이 레로 갈 때 가모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장조랑 단조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었고,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작년에 우리 요점 정리할 때 장조, 단조 따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에 반해서 진정동형진행은 아까처럼 말 그대로 완전 오도시 계속 내려서 파 다음에 C 대신 C 플랫을 써서 계속 플랫이 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음에 플랫이 붙기 때문에 하염없이 조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동형진행이에요. 그래서 푸가에서도 진정응답이면 음정 간격이 주제와 달라지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것을 진정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지금 동형진행을 우리는 지금 베이스가 완전 5도씩 내려가냐 아니면은 감오도가 중간에 껴있냐 라는 관점으로 동형진행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음정 간격의 관점이 아니라 화음의 관점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1, 4, 7, 3, 6, 2, 5, 1 순서대로 하나의 조에서 쓸 수 있는 화음이 한 번씩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존재하는 1도를 제외하고 모두 세븐 화음을 붙인다면 1도 7, 4도 7, 7도 7, 3도 7, 6도 7, 2도 7, 5도 7, 1도 이렇게 되면서 1도부터 시작해서 5도 7 전까지 하나의 조에서 쓸 수 있는 부치로함이 모두 순서대로 제시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백병동 화성학에서는 부치로함 연속진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페이지는 141에서 142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단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인데 단조에서는 화음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주의하라고 수차례 당부를 드렸었죠. 그래서 원리는 같으나 화음의 성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정동형진행의 예를 한번 봐볼까요? 진정동형진행에서는 베이스가 완전 오도로 음정 간격이 정확하게 유지되면서 내려가니까 도, 파, 시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하고 계속 조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화음을 예를 들어서 붙여본다면 지금처럼 B 플랫의 5도 7, 5도일 수도 있고 5도 7일 수도 있고, E 플랫의 5도, A 플랫의 5도, D 플랫의 5도, G 플랫의 5도 이런 식으로 계속 조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화음에 계속 새로운 임시표가 붙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화음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면 부속화음 연속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기본 화음보다는 세븐 화음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이 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현상을 그만 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에 도달했다, 이제 멈추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조를 배우신 이제 클래스 선생님들은 대답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내가 멈추고자 하는 조에 1도를 쓰면 조가 바뀝니다. 내가 G 플랫까지 썼고 이제 여기서 멈추고 싶다 하면 G 플랫에 1도 쓰면은 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조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조가 형성되기 위한 그 최소한의 단위가 어느 조에 이끄는 으뜸음, 어느 조에 딸림 화음, 으뜸 화음의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동형진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왜 굳이 다른 화음이 아니라 5도 7만 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7도 7도 쓸 수 있고요. 5도랑 7도를 번갈아서 쓸 수도 있고, 바리에이션은 다양한데 그 이유는 5도랑 7도가 같은 화음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왜 5도와 7도밖에 쓸 수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전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똑같은 예시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동형진행이 성립될 때 앞에 정의에서처럼 동일한 음정 간격, 음정 구조, 동일한 선율 형태, 동일한 혹은 유사한 화음 구조를 동시에 충족해야 동형진행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동형진행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였어요. 동형진행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형진행에서 보통 변화가 일어나요. 길다 싶으면 네 번째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곡에서 3번 정도 반복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패턴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을 예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너무 예상되는 진행을 곡을 쓰게 되면 곡이 이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에서 바뀌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곡은 지금 네 번째에서 변형이 일어났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동형진행의 패턴을 어떻게 빨리 알고 싶으냐?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간단한 성부를 먼저 보세요. 보통 악보 생김새를 통째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항상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간단한 걸 봐야 빨리 패턴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간단하니까 왼손을 먼저 봐보시면
옥타브 밑으로 도약했다가 한 번 더 도약하고 반대 방향으로 꺾여요. 또 옥타브 도약했다가 옥타브 도약하고 반대 방향으로 꺾여요. 그래서 지금 왼손만 봐도 패턴이 보이죠? 옥타브, 옥타브, 위로. 그럼 지금 이게 동형진행의 세 번째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고, 네 번째에서 뭔가 바뀌었죠. 아, 그럼 이 곡은 동형진행의 네 번째에서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간단한 성부만 보시면 안 되고 나머지 성부를 합쳐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는 비슷한 패턴이 하나의 큰 패턴 안에서, 예를 들면 이 하나의 큰 패턴 안에서 비슷한 게 이렇게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오른손도 보면은 최상 성부가 똑같은 음을 4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 뒤에도 하나 올라가서 4번을 반복하고 또 4번을 반복하고 그 뒤에서 끝부분에서 이제 반복이, 동음 반복이 2분음표로 이제 멈췄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동형진행의 패턴이 4마디 단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성부를 먼저 보고 확인차 다른 성부를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화성 진행까지 분석을 원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성 분석을 한번 해보면, G에 5도에 5, 6, 5도에 플러스 6, 1도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그 다음 화성 진행도 5도에 5, 6, 5도 플러스 6, 1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성 진행은 동일한 혹은 유사한 화음으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기능은 같지만 약간 다른 화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 번째 패턴에서도 당연히 같은 화성 진행이 나올 거고, 네 번째에서는 어디선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조성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조성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파악하냐? 조성 간격까지 같아요. 장이도 위로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그 뒤에도 위로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원래는 C샵이 나와야 되는 차례인데, 여기는 이제 원래 조성이 이제 D 메이저로 돌아가려고 화성 진행의 패턴이 달라졌죠. 그래서 화성 진행이 거의 유사하고 조의 간격까지 거의 비슷하다. 조의 간격까지 웬만하면 똑같다. 변화가 되는 부분을 빼고는. 그래서 화성 진행을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게 이제 동형진행이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응용을 해볼까요? 만약 이 세 번째 동형진행에 이렇게 빈칸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빈칸도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볼 것도 없이 진정 동형진행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음정 간격의 변화를 허용을 하는 조적 동형진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상황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정확히 한 개의 답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당연히 진정 동형진행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낸다면 앞에 패턴이랑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화음의 배치가 같아요. 5도에 5, 6이 2번 나왔고 플러스 6화음이 나왔고 1도로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 마디도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이 다음 마디도 당연히 어느 조에 5도에 5, 6이 2번 반복되고 5도 플러스 6, 1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성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 관계도 그 간격이 동일해야 되고, 비하성음이 있다면 비하성음 위치까지 동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동형진행 안에서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G, A, B 마이너 순서대로 갔으니까 조성 관계가 장이도 상행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배치도 각 동형진행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5도에 5, 6, 세 번째 마디는 5도 플러스 6, 4마디는 1도로 동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 배치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빈칸이 있으면 오른손 배치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거를 보시고 유추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근음이 맨 위에 왔고 그 바로 밑에 7음이 왔고 그 바로 밑에 5음이 왔단 말이에요. 5도의 5, 6화음에. 그러면 얘도 B 마이너의 5도의 5, 6화음의 근음인 파샵, 그 다음에 세븐음인 미, 그 다음에 5음인 도샵,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빈칸이 있어도 유추해내는 게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봅시다. 실제로 이런 빈칸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문제 특성상 당연히 진정동형진행일 것이다. 빈칸에 음을 채우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진정동형진행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당연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문제 푸는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도식화해보면 1번 동형진행 패턴을 찾는다. 근데 간단한 성부 중심으로 먼저 본다. 그리고 그 간단한 성부만 보지 말고 먼저 봐서 대충 패턴을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안 본 성부까지 합쳐서 생각해봐라. 2번 화성 분석을 해라. 3번 배치를 확인해서 빈칸을 채워라 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해보면 베이스를 쭉 읽어보면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까지가 옥타브로 2도씩, 단위도씩 내려가면 패턴이 보이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머지 성부를 꼭 보라 그랬죠. 자세히 보시면은 2마디는 하행, 상행, 하행 이렇게 돼 있는데 3마디는 상행, 하행, 상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동형진행이 이 한마디가 동형진행이라는 게 아니고 그 뒤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 마디는 빈칸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가 상행, 하행. 그 다음에 5마디가 다시 상행, 하행, 상행 이 순으로 가니까 이 소프라노 성부를 보니 2, 3마디가 하나의 동형진행이고 4, 5마디가 하나의 동형진행이고 세 번째 동형진행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이제 유추를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성부를 보고 나머지 성부를 본 다음에 합쳐서 결과를 도출을 해내라. 자, 그 다음에 2번 화성 분석을 해라. 자, 화성 분석을 해보면 C조에 7도에 3, 4, 1도에 6 B플랫에 7도에 3, 4, 1도에 6 A에 7도에 3, 4 B플랫에 7도에 3, 4, 1도에 6 그러면 이 뒤에도 계속 갔겠죠. 조만 찾으면 되는 거죠, 뒤에는. 그럼 이 하나의 패턴 안에서 장위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 조도 조성관계가 장위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화성진행이 7도, 3, 4, 1도에 6으로 동일할 거예요. A조, G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조 그러면 그 뒤에는 원래대로라면 E플랫조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후반부에서 패턴이 틀어졌기 때문에 동형진행이 끝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E플랫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분석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넘겨짚으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화성진행을 내가 7도에 3, 4, 1도에 6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화성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조성관계가 C에서 B플랫으로 장위도 하행, A에서 G로 장위도 하행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동형진행의 패턴이 확실하구나, 확실하게 2, 3마디, 4, 5마디 그리고 6, 7마디에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배치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 아까 배치 7도에 3, 4, 1도에 6, 7도에 3, 4, 1도에 6 패턴으로 동일했었죠. 그리고 오른손 우리가 기역 부분에 빈칸의 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 각 동형진행의 첫 번째 부분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2마디 첫 박은 오른손이 C조에 7도의 감칠, 화음에 7음, 여기가 7음이고 3음, 근음 순서로 배치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동형진행도 F에 7도의 감칠화음에 7음, 3음, 근음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번째 동형진행도 A의 7도의 감칠화음에 7음, 3음, 근음 순서대로 가겠죠. 그러면 A의 7도의 감칠화음이 솔, 시, 레, 파 이렇게 되니까 맨 첫 번째 음이 7음인 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인 시, 근음인 솔샵 이 순서대로 나와야 맞는 동형진행의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에 실려있는 하성, 선율적 관점에서 보는 동형진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기출문제를 또 한 번 더 풀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에서 중요한 거 서머리를 해보면 첫 번째, 동형진행은 동일한 음정 구조와 동일한 선율 형태 또 동일한 혹은 유사한 화음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관점, 즉 음정을 관점으로, 선율 형태를 관점으로, 화성 구조를 관점으로 다양한 이름 붙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음정의 관점에서 보는 동형진행은 진정 동형진행, 조적 동형진행 두 종류가 있고 각 동형진행의 정의와 예시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5도 하행 동형진행은 그 장조와 단조가 화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알아두라고 했어요. 특히 단조.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형진행 패턴을 찾는데 동형진행 패턴은 간단한 성분을 먼저 봐서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나머지 성분을 조합해서 확실하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화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화성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빈칸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면 배치까지 확인해서 뚫려있는 빈칸 위치에 앞에 동형진행 혹은 뒤에 동형진행의 같은 위치의 배치를 찾아서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